안녕하세요 여러분. SPD의 이해라는 주제로 오늘 첫 영상을 찍게 된 건전 모임의 동백입니다. 먼저 첫 영상이기 때문에 주제에 앞서 건전 모임이 어떤 데냐 가볍게 소개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건전 모임은 건설 분야 정기직nghiệp 실무자들의 모임으로 여기 나와 있는 주소에 들어오시면은 네이버 카페가 있고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뭐 부장님들부터 사원님들까지 그리고 설계, 시공, 공무, 시설관리 등등 뭐 안전관리자, 전기를 취급하고 다루시는 모든 분들이면은 모여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업무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공유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토론도 하고 활발한 전기 분야 활발한 교류를 해서 전기 엔지니어들의 캐파를 좀 업시킬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단톡방은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뭐 부산 전기님께서 또 기동전류 기동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고 좋은 얘기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평소에는 실무하면서 뭐 사수로부터 못 듣는 얘기들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카페 뭐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 주제인 SPD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볼까 하는데요. SPD가 많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교육 자료들에서도 좀 난해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실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이론적인 부분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 자료들을 봐도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뭐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메인터넌스 하는데 유지 보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게 설치된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KC가 2021년부터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제대로 SPD는 뭐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뭐 해외 공사도 마찬가지죠. IEC에서는 당연히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이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자료는 저희 건전 모임 카페에다 올려둘 예정이니까요. 카페 가입하셔서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서 영상을 들으시면은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영상은 그래서 좀 중요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차는 SPD란 무엇이고 왜 SPD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심화 과정의 SPD 보호 장치부터 생각해 볼 문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인용 규격과 참고 자료들인데 내가 이 영상과 자료만으로는 이해가 조금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이 자료들을 한 번 더 쭉 스터디를 하시면은 SPD의 뭐 마스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1번 SPD란 무엇인가? SPD는 말 그대로 서지로부터 각종 장비들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자, 우리 정상 상태 정연파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사인파 형태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뇌서지 혹은 뭐 개폐서지가 발생했을 때 아주 마이크로세컨 단시간 내에 피크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피크 밸류가 부하까지 도달했을 때 부하는 절연 파괴를 일으키고 누전이라든지 고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으로부터 이런 서지를 억제시켜서 이런 장비를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SPD입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게 뇌서지가 딱 들어왔을 때 장비가 고장이 나게 되는데 SPD 설치하게 되면은 뇌서지의 일부를 이렇게 경감시켜서 장비의 보호 레벨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SPD는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호협조의 개념으로 큰 직경래 같은 뇌서지는 이런 용량이 큰 SPD로 억지를 한번 시켜서 다운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용량에 맞는 걸로 또 다운 시켜서 장비의 보호 레벨 안쪽으로 안전하게 전류가 인입될 수 있도록 보호협조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SPD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게 SPD입니다. SPD. SPD가 지금 P선을 따라서 접지바에 설치되어 있고, SPD 보호장치가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는데, SPD 보호장치는 나중에 다음 편에서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이게 지금 380V에 220V 분전반이죠. 이 분전반 메인 차단기 아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SPD란 무엇인가 가볍게 동작 원리와 그 소자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SPD는 설치하는 목적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 계통에 서지가 들어올 때 블라블라에서 임피던스가 낮은 통로, 즉 SPD를 통해 서지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달성한다. 뭘 달성하냐? 정상 상태를 달성하는 거겠죠. 자, 산화염 바리스터 SPD의 주요 소자인데, 이 기능이,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전류가 많이 흘러도 전압 강화가 높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전압을 억제시켜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뭐 이쪽에서 어떤 상태에서 뇌가 이렇게 땅 쳤을 때 접지를 타고 뇌서지가 계통으로 인입이 되겠죠. 인입됐을 때 이쪽이 이제 부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인입된 뇌서지가 부하까지 정상 상태에서는 그냥 흘러가겠지만, SPD가 있다면은 임피던스를 순간적으로 낮춰줘서 뇌서지가 이렇게 다시 대지로 방류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SPD입니다. 즉, SPD는 우리가 뭐 기사 공부할 때 잘 나오는 피렉이나 서지 흡수기와 같이 사용 전압이나 적용 장소 등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 목적, 이상 전압을 억제하여 기기를 보호하고, 원리, 이상 전압 발생 시 스스로 임피던스를 낮춰 방전시키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SPD는 왜 설치해야 되는가? 지금 보시는 화면은 KC와 왼쪽에 KC와 오른쪽에 건축물 설비 기준인데, KC를 먼저 보면 피레구역의 구분은 블라블라 피레구역 LPG에 의한다. 그리고 그 LPG에는 KCG에 따라서 서지 보호 장치 즉 SPD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KC가 우리 전기사업법을 따르는 법적 의무사항이죠. 그래서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KCG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간한 SPD의 설치 지침인데,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IC에 있는 주요한 내용들만 그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발간한 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다 깊은 내용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IC 원본을 좀 보시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설비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으로 법적 의무사항이죠. 이게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필요설비 및 통신설비 블라블라블라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돼 있습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 대부분이 IC를 따르죠. 뭐 전 세계 87% 국가에서 IC를 따르기 때문에 IC는 국내 표준으로 규격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IC는 반드시 또 SPD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법적 기준사항 때문에 SPD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공통 통합접지 검사 업무 처리 방법 보면은
6번 항목일 겁니다. 6번 항목에 SPD 설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PD는 우리 기존처럼 뭐 말 잘하면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좀 잘 알아두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SPD 왜 설치해야 되는가? 제가 이거는 준비를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가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적 사항인 거 알겠는데 이거 기술적으로도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테크니컬 파트를 보충해주는 자료가 IC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배경 지식부터 좀 알고 지나가면은 기존에 우리가 썼던 게 종별 접지 1종, 2종, 3종의 독립 접지를 썼죠. 그 독립 접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란 겁니다. 좀 가볍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낙뢰가 이렇게 땅 쳤을 때 이렇게 등전이 본딩이 안 돼 있거나 독립접지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뇌 전류만큼 이렇게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서 전이 상승이 발생한다는 거죠. 독립접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카의 낙뢰 전류가 흘렀을 때 1옴의 접지장이 있으면은 V는 IR이죠. 1옴 상태에서 10kV가 그대로 걸리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여기에는 10kV가 좀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비슷한 전류가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압이 이렇게 각종 판넬이라든지 DCS 모터, 뭐 각종 계측 장치의 절연을 파괴해서 큰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독립접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이상전압이 유기되지 않도록 거리를 엄청나게 넓게 이격시키는 거죠. 자,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거리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거리에 따라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일반적으로 부극성 낙뢰 평균 강도 150카에서 대지고유저항 일반적으로 한 35옴 정도면은 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걸 대입해보면 약 1100m가 나옵니다. 즉 이상적으로 1100m만큼 독립접지 간에 이격이 돼 있어야지 유도 가전압이 완전히 억제되는 건데 우리 1.1km만큼 이격시켜서 접지를 설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요한 이유로 독립접지 쓰지 마라 하는 주요한 이유고 IC에서는 통합접지를 권고하고 있는 거죠. 뭐 IC에서 독립접지 쓰지 말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접지를 쓰는데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바로 통합접지와 등전이 본딩을 해주는 건데 이 등전이 본딩을 해줄 때 바로 SPD가 요구되는 겁니다. 자, 이거 추가적으로 유도 과전압의 크기. 뭐 우리가 통합접지나 그런 접지를 구성했을 때 이렇게 직경내나 간접내가 이렇게 땅 쳤을 때 유도 과전압이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IC 61643-12번에 나와 있는 자료고 이런 유도 과전압이 이렇게 딱 왔을 때 이걸 막기 위해서 SPD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걸 한 번 더 보충해 주는 자료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SPD 스터디를 좀 하신 분들께서는 이 표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IC 60364-4-443번에 나와 있는 자료고 이게 이제 폐지가 됐죠.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표를 따라오면은 다 만족을 시켰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설비의 높은 신뢰성 요구되는지 자 우리가 뭐 설비의 높은 신뢰성 요구 안 되는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SPD 설치 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많이 애매모호해서인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규 기준이 2018년에는 60364-4-44의 443절을 따르면은 CRL, Calculated
리스크 레벨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요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SPD를 설치하냐 마냐, 즉 CRL 값이 100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SPD가 필요하고, CRL이 1000 이상일 때는 SPD가 불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식이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단순한데요. 이게 환경 요소에 따라서 분모가 올라가고, LP 선로 거리는 또 이렇게 상쇄화되고, 이렇게 구체화된 선로 거리에다가 NG 값은 여기 앞서 나오는 낙뢰 밀도인데, 낙뢰 밀도는 뭐 어렵게 구할 필요 없습니다. 기상청에 낙뢰 연보란 게 있는데, 낙뢰 연보를 참고하시면은 우리 국내 평균 낙뢰 연보가 0.65로 나오네요. 0.65의 값을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제가 지금 화학공장 내 전기실을 케이스로 뒀는데, 계산해보니 29.82가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 이하일 때는 SPD가 필요하다 했는데, 뭐 무조건 필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 여러 케이스를 계산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도심지의 외부 인출선이 거의 없는 뭐 단독주택 이런 거 제외하고는, 특히 플랜트 경우엔 대부분 SPD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도 말할 것도 없고 SPD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 부분 좀 중요해서 읽어보면, 국내 KC는 공고사항이 아닌 전기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SPD의 테크니컬 판단 기준인 CR의 계산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해외 프로젝트의 대부분 IC에 따라 설계하고, IC가 또 법은 아니기 때문에 발주처와 SPD 설치 여부에 관하여 기술적인 논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V라든지 발주처로부터 엔지니어의 좀 신뢰도를 확립할 때, 이럴 때 쓰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그럼 오늘은 뭐 첫 영상이기 때문에 가볍게 SPD가 무엇이고, SPD는 왜 설치해야 되는지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부터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SPD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가, 즉 LPG의 개념이 뭔지부터 다음 영상으로 알아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